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이 한민족과 증산도 18번 핵심 메시지 전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각자 소장하고 있으면서 이게 다들 많이 보셨죠?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좀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없어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한민족과 증산도 이제 동아리방에서 우연히 이 책을 선배 신앙인들의 어떤 흔적을 보다가 한민족과 증산도에 굉장히 빛바른 오래된 책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이 한민족과 증산도의 원본이구나. 그러니까 80년도 때 한창 이 대학가의 어떤 이 역사의 국풍, 우리 어떤 잃어버린 민족의 혼을 되찾는 그때 그 시절 선배 신앙인들의 그 어떤 기운을 우리가 지금 올해 2016년을 맞이하는데 이 병신년에 그대로 써야 되겠구나. 또 색깔도 이제 붉잖아요. 진정한 어떤 병신년의 느낌 나는 붉은 컬러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제목이 보이십니까? 예, 책 제목이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십니다. 옆에도 그렇지만 제목이 한민족과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핵심 꼬갱이가 뭐가 빠졌죠? 예, 증산도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 금박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도 근데 일부러 벗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벗겨져야지 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거 따라 한다고. 근데 요즘 판은 아예 그냥 컬러가 박혀서 나와서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옛날 금박으로 된 거. 근데 이거를 제가 뭐 꼭 동아리방이나 아니면 평소에 이 책을 읽었다기보다도 현장에서 거의 들고 다닌 용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활동에 나가게 앞서서 그 마음가짐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프린터 있죠? 그 마음가짐을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한민족과 증산도를 전할 때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역사를 전하는 자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순히 우리 역사의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는 역사 찾는 계몽단체가 아니다라고 종도사님께서는 누차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사 찾는 대과업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아니면은 절대 이 인류 역사의 뿌리, 이 시원 종교, 시원 문화, 이 혼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뭐 깨놓고 어느 단체에서 이 역사의 혼을 되찾겠습니까? 그럼 단순히 역사 왜곡된 것 몇 가지를 고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줄을 쳐놨는데 우리 민족이 9,000년 전부터 받들어온 삼신상제님의 5만 년 무국대도 진리를 전하러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기본 배경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신입생을 건지고 많은 사람들을 남녀노소 다 이렇게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찾아줘야 하는 뚜렷한 목적은 역사를 온전히 찾아줘서 신교 문화를 부활하고 참동학 증산도의 진리를 전해 우리와 함께할 의통성업 강제군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민족과 증산도 5페이지 나오는데 박스 쳐져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첫 페이지에 한민족과 증산도는 5페이지고 첫 프린터 박스 쳐져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민족과 증산도 중 책을 펴내며 한민족은 태고 시대 인류 창세 문화와 역사를 개창한 동방 문화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당당하게 서려면 시원 역사를 복원하고 국통맥을 바로 세워 잃어버린 민족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인류 시원 문화이자 한민족의 원형 문화인 상제문화, 천제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최종 결론인 참동학 증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이 논리적 역사 맥을 중심으로 해서 상제관을 도출하는 증산도를 소개하고 상계님을 증거하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핵심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이 도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반드시 단순히 그냥 빌려주면 안 되고 이 책을 반드시 지도해주는 멘토가 돼 주셔야지만이 이 책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줬는데 다 읽었다, 재밌었습니다, 다 이해갑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우리도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이 혼을 이거 한 번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 핵심 원형을 캐치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이 책의 어떤 진리의 혼을 찾는 사람들도 걸려드는 겁니다. 뭐 책을 그런데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바쁩니까? 직장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각자 뭐 하고 싶은 관심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하다못해 학과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그렇죠. 먼저 수십 개인데 그렇게 요즘 시대 역사에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어떤 이런 단체 모임, 동아리 모임조차도 사실은 요즘에 잘 그런 데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과 성적을 또 중심으로 취업 중심으로 스펙 쌓기를 어떤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뭐 숱한 설문지가 저희가 뭐 얼마나 오래 해봤겠습니까? 근데 가장 임팩트 있게 뭔가 우리 진리적으로 빨아당길 수 있는 설문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있으시죠? 다음 중 우리 민족을 지칭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배달민족을 외칩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문제 자체를 넌센스 퀴즈로 그냥 쉽게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2번 배달민족이요. 근데 배달민족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보라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진짜 배달민족이 이게 사실이냐 이걸 알았을 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특강을 들어가서도 여기서 임팩트가 깨져가지고 집중하는 것도 받고 실제 길거리에서도 전혀 역사에 관심이 없었다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못 맞췄다. 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지칭하지 않는다는 게 배달민족이 실제 어떤 이거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진짜 배달이다. 이걸 알았을 때 뭐를 가져옵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쿵푸 팬더 3 얘기를 했는데 저 사실 뭐 원투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근데 뭐 대충 봤지만은 이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 알을 찾아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기치를 내걸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아줘 해서 저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내 알을 찾아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까 문제해서 전부 다 배달민족을 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쿵푸 팬더에서 보면은 팬더를 뭐 거위인가 뭐 오리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찾아질 리가 있습니까? 뭐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알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뭐 이게 생하자도 부모고 양하자도 부모인데 결국에는 자기 알을 찾았거든요. 자기 아이를 찾았죠. 자기 아버지가. 근데 결국에는 나의 이 정체성을 찾는 이 과정. 그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 정체성을 찾지 못한 그 대가가 뭐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민족입니다. 배달민족. 그래서 이 지금 이 광고 이런 있잖아요. 배달민족이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정말 우리 민족이 철가방 메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신속 전문 배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역사의 정체성을 흔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피자 나라, 치킨 나라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가장 먼저 이 한민족과 증산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 때 처음 펼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바로 33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교과서와 영국 교과서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과거 고대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중국 식민지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보고서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인 플러스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전과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책을 보고 싶게끔 펼치는 페이지가 저는 3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33페이지를 펴면은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놀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여기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갑니다. 25페이지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2006년도까지 초중고 역사 교과서는 서기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여 우리의 시온 역사를 마치 남의 역사 얘기하듯 서술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이상한 거 있으면 찾아봐라고 하는데 괜찮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하였다고 한다. 했다와 하였다고 한다는 엄연히 차이가 다르다. 그 현장에서 정의를 내리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우리의 민족, 우리 조상, 우리 조상님을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능멸하냐?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기술을 하든가. 자신감 없는 허수아비 언어로 자기가 뜨끔하는 거죠. 야, 이 문제가 이래 심각했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에 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진왜란 때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입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숭례문을 개선문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숭례문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방위만을 뜻하는 남대문으로 격화시켜 조선 고적 1호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는 게 직접 이 책을 가지고 형광펜을 그어놓고 손으로 같이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럼 자기가 제 손 따라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략자의 그대로 답습하여 침략자의 입성을 기념한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하였다. 오마이갓 이라거든요. 왜 우리가 침략자의 입성한 그 문을 아무런 어떤 그런 검증 없이 우리 민족의 어떤 보물 1호로 지정을 했는가? 국보 1호로 지정을 했는가? 보물 1호는 동대문이죠. 그러니까 국보 1호 지정 내력에 말해주듯이 우리는 국가의 문화재 보물 하나도 제대로 정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의식이 투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 정신적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진정 우리 민족의 진정한 국보 1호는 뭐가 돼야 될 것 같냐? 그래서 지금 남대문인데 딱 보고 자기가 돌려봅니다. 돌려보면 뭐가 돼 있어요? 강화도 말에서는 참성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족족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배달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배달민족이다. 뒤로 돌아보면 실제 우리 배달 역사가 나오죠. 미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라든지 요런 지도들을 따로 이렇게 어떤 프린터를 해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한두 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만 지도, 중국 지도, 미국 지도, 그 다음에 캐나다 지도, 그 다음에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맵 오브 더 한 다이너스티 이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옥스포드에서 나온 거 에이션트 월드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 그냥 방점을 찍어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물론 부마국이라 해가지고 고려 때 잠깐 어떤 간섭을 하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가 통째로 먹힌 적이 없잖아요. 우리를 당당하게 이렇게 해놓습니까? 이런 거 보여주면은 역사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했던 그 자기 자신이 굉장히 머리 뒤에서 땀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참 한국인으로서 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오늘은 주제는 한민족과 증산도지만은 이 한민족과 증산도 책만 가지고는 조금 약합니다. 뭐가 배가가 돼야 되냐면은 한단국이 북콘서트와 합쳐가지고 이걸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부 내용이 실제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되게끔 하는 그 역사 왜곡 파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강화도 마리산, 강화도 한단고기 북콘서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지껏 여러 콘서트가 있었지만 강화도 콘서트 일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종도사님의 가장 간결하고 핵심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역사 왜곡에 관련된 어떤 콘서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역사 왜곡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을 전개하는 이게 말심이 딸린다든지 논리가 부족하면은 친분을 쌓아서 동아리방에 와서 우리 스승님 아니면 우리 종도사님의 콘서트를 일부러 같이 보는 겁니다. 강화도 콘서트 보면은 그거 보고 충격 안 받고 정말 이렇게 마음의 불씨가 지펴지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 양심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것도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 찾아와 사람들에게 해달라. 그 일용이로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 호랑이로 그렇게 직역을 그대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다. 뭔가 체면에 걸려서 잘못되고 있다. 너 생각해봐라.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 산다는 게 여러분 믿겨집니까? 근데 같이 넣어놓으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굶기면 먹겠죠. 그럼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1000다발, 100다발, 10,000다발 먹고 수행을 1000일, 100일, 만일을 했는데 곰이 사람이 됩니까? 호랑이가 사람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논리가 어느 정도 끼워 맞추면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들만 나온 사람이 딸 가지고 싶으면 곰 한 마리 가지고 키우면 딸 되겠네. 그러면서 이용범 박사를 꼭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바마 대통령하고 두 분이서만 찍고 있는 사진은 조금 힘이 약하죠. 옆에 이제 우리 힐러리 이용범 박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한국에 관한 대부분의 저술은 일제시대 식민지 정보에 고용된 학자들이 한 연구의 부산물이다. 저는 이걸 빨간 걸 그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통해 동북아 고대사의 진실에 눈뜨고 한민족사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북 그 8개 그 중심 대학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스카이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데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식민지 유산, 한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식민지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 이 이용범 박사님의 이 간략한 단순하면서도 이 간략한 이 멘트를 쓰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전부 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 식민지 유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유산이라고 아무거나 받으면 됩니까? 아버지 재산이 유산이라고 아무거나 받고 뭐 유산이라고 좋은 거라고 다 받으면 됩니까? 받을 게 따로 있지 받을 게 없어가지고 식민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습니까? 지금 광복된 지가 언젠데. 이거는 역사에 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 정도 얘기했는데 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말로 좀 그 정서가 잘못되어 있거나 한국인으로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 요 벨트 이제 요 벨트를 아예 그 두 쪽이 하나가 돼가지고 있죠. 요거는 꼭 현장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지도를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요. 여기 동북 지역이고 만리장성 바깥에 소위 말하는 이 요동과 요소의 광활한 이 만주벌판에서 중국 한족 문화보다 좋기 아무리 못 잡아도 2, 3천 년 앞선 문화가 나왔는데 중국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문헌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들도 이거 신비의 왕국이라고 했다.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자 해서 이 홍산 문화의 진실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본격적인 이제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1페이지 가 보면은 요거는 꼭 같이 읽습니다. 요 사람이 뭘 지금 쏘고 있습니까? 화살을 쏘고 있죠.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이라고 하는 것을 칠판에다 적어요. 바로 큰 대자에다 뭡니까? 활궁자를 크로스 해봐라. 그게 바로 이다. 대한민국 사람이 그 식민지 유산의 덫을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전적 의미의 이걸 오랑캐 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아까 뭐 한국사 신론에 이기백 선생이 저술한 한국사 신론에 그 동의를 이스턴 바바리언이라고 했다. 그런 것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큰 활을 쏘는 근데 여기서 우리 민족 하면 뭡니까? 우리 민족 올림픽 하면 뭡니까? 양궁이죠. 우리는 쌓았다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 정중앙 렌즈를 깨버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해 추정을 불허하는 종목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근데 양궁 하나는 못 따라잡는답니다. 그거는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단 말이 있잖아요. 그 대륙 시절 우리는 말을 타면서도 이 적중률이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 안장에 타가지고 이 발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쏘고 뒤로 쏘고 다 해도 다 맞추는 그런 대륙을 호령했던 큰 활을 쏘는 그런 민족이고 이것을 어질 이자다 동방이 큰 어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나온 문화는 동이 문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이 같이 손을 가지고 읽거든요. 같이 동이의 도자기 제조술, 제철법, 역법, 갑골 문자, 천자제도, 조세제도, 윤리규범, 다양한 문물제도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천자제도, 갑골 문자 끝난 겁니다. 한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이족이 만든 겁니다. 동이족. 그러니까 이용범 박사님 자주 쓰시는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대로 저도 씁니다. 아니 문자를 한다면 뜻과 의미 그리고 발음 체계 입 모양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출입이라고 하는데 출 해보세요. 출 쭉 나가잖아요. 입 해봐요. 입 쑥 들어오잖아요. 근데 진짜 한자를 쓰고 있는 이제 한자 문화권의 중국인들은 이것을 출루 무슨 야구 1루 2루 3루 출루 하는 것처럼 출루에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와 정말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동이 소형 남만의 오랑캐라고 생각하다가 완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동이족은 지금의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앙이성, 호북성, 절강성까지 광대한 영역에 걸쳐 활동하면서 중국 항하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중국 문화는 돈이다. 이거 한단고기 콘서트에 종도사님이 늘 일관되게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문화가 돈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걔한테 이걸 열어주는 거,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인생을.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이걸 보시게 되면은 국통맥을 전하는데, 전 이 국통맥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도전 5편 347장에 보면은 16절에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탁하니 불가불 문자계 어인이라. 조선국의 상계신 환인 중계신 환웅 하계신 단군이 몸붙여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욕조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러분들,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신앙의 죽은 상계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상계님께서 우리 민족이 환인, 환웅, 단군이 있냐 없냐 이라고 있는데, 그 상계님, 우리 상계님께서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몸부쳐 의탁할 곳이 없다, 우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은 환빠다, 뭐 환단고기가 뭐 위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환부욕조의 대제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게 먹줄이 잡힙니다.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상계님께서 보시게 되면 2편 26장에 보시게 되면은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하물며 나도 너희 역사 이 종통 단군의 어떤 그 큰 맥을 잡고서 진주광씨 문정으로 직접 인류 최초의 성씨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글자를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역사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 인류가 역사를 읽고서 진리 조상과 혈통 조상을 바로 찾지 못해 환부욕조의 대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신 상계님께서도 원시바본의 도로서 인류 최초의 성시인 강씨로 오셨고 동방 한민족 단군의 혈통을 택해서 부여 백제 이 전라도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국통맥을 바로 세워줘야만 상계님과 태모님의 지상 강세의 바탕 맥을 밝히고 진리 조상과 혈통 조상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로 인도하고 함께 원시바본의 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문화에도 원형 문화가 있습니다. 저 변형된 것을 어떻게 원형으로 대부분 다 끌어모을 것인가, 그 우리 역할이거든요. 역사학의 근본은 유물도 유적지도 참 중요하지만 문헌이 근간이라고 말씀드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헌을 가지고 있다? 원형, 원전, 역사 원형의 그 원전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신앙, 원형 신앙이 바로 신교다. 천지를 부모로 받들어 모시면서 제사를 지낸 그 원형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그 효사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단고기에 우리 민족이 지칭해왔던, 우리 민족이 섬겨왔던 하나님의 정식 호칭, 공식 호칭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 가치 하나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절대 이것은 위소는 시비에 말려서도 안 되고 300만이 조선에서 동학을 했고 그 당시 때 동학을 하지 않으면 조선 민중이 아니다. 독립운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보총교 증산도 제1부흥시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일찍이 아시아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라.